안녕하세요. 마더텅 중학수학 띵틀 우수종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1학기 유형편 공부하신 분들은 반가울 거고 지금 처음 선생님과 만나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은 우수종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3학년 2학기 내용을 같이 공부할 선생님입니다. 쫙 봐요. 잘생겼어요.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이게 원래 다 그런 거예요. 포토샵. 이게 돈 주고 괜히 사진 찍어요? 이거 안 찍을 거면 그냥 내가 핸드폰으로 찍죠. 이거 돈 주고 찍은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면은 막 수강 후기 같은 거 보면은 실물이랑 달라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뭐 다른 타 인강 사이트의 프로필 이게 어쩔 수 없죠. 돈 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거 갖고 안 입고 깨보지 마시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할 거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내용이다.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선생님이랑 같이 조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일단 교재에 관한 소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교재는요. 중학수학 띵틀 개념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념편.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랑 다루게 될 거는 유형편이에요. 개념편, 유형편. 근데 이 개념편은 선생님이 강의를 하지 않고요. 다른 선생님이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같이 유형편. 유형편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실질적인 문제풀이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제일 베스트는 뭐예요? 개념편을 공부하고 개념이 완벽하게 숙지된 상태로 유형편으로 넘어오는 게 가장 베스트인 내용이 될 겁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검은색 배경이. 노란색이 잘 보이네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개념편을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편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 거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유형편이니까 진짜 문제만 순수하게 푸냐? 그건 아닙니다. 개념 강의 할 거예요. 그럼 대충 할 건가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개념서에 비해서는 짧겠죠. 개념서에 비해서는 짧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수학을 다룰 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없이 공부할 수 있게끔 최대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뭐 얘보다는 빈약할 수 있다. 개념편보다는 빈약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개념이 부족해서 못 푼다? 요렇지는 않을 겁니다. 야,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선생님? 요거죠. 당연히 이 유형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하고 왔다고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다를 거냐. 개념편에 비해서 문제의 양은 더 많을 거고 어려운 문제도 다루게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 속도가 조금 빠를 수 있다는 거. 뭐 당연히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설명을 하겠죠. 하지만 쉬운 난이도, 중간 난이도 정도, 중하 정도의 난이도에서는 조금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니 개념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죠. 그래서 유형편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다루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하나하나 선생님도 진짜 얘 막 5분 10분씩 설명하고 싶죠. 그러다 보면요 이 책 한 권 끝내다가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돼요. 중학교 3학년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스피드하고 조금 좀 어려운 문제, 많은 문제를 다루게 되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개념을 한 번 정도는 공부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뭐 당장 한 달 뒤가 시험이에요. 아니면 뭐 한 6주, 7주 뒤에가 시험입니다. 급해요. 여름방학 때 놀았거든. 방학 때 놀아서요. 저는 3학년 1학기부터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념 공부하고 유형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좀 촉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유형편부터 들으시는 거 추천을 드릴 거고요. 아니면 저는 뭐 선행학습이다. 저는 중학교 2학년인데요. 1학년인데요. 미리 중학교 3학년 혼자 공부해보고 싶어서 인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개념편을 먼저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념편은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개념편, 그리고 또는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인데 방학 중이다. 학기 중이야. 여름방학이야. 여름방학이신 분들도 이 개념편을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유형편은 어떤 학생들? 지금 2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는 개념 공부를 다른 교재에서 했다. 또는 다른 교재에서 이미 개념을 했다. 너무 늦게 시작했던가 이미 개념을 공부 한번 했다라는 분들은 이 유형편 강의를 같이 따라오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유형편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실전에 해당하는 문제풀이를 진행할 거다. 개념적인 부분 설명할 거니까 너무 난 개념 진짜 1도 안 돼 있으니까 막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사실 이거 한 번 했다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안 믿어요. 기억한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내가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서요. 자, 일단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됐고 앞으로 보통 개학을 하죠. 개학 8월 중순쯤에 개학을 했을 거고 내년 3월이면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중학교 3학년 2학기는 참 좀 특이한 해인 거야. 항상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는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학교 생활도요, 여태까지 학교 생활과 다를 거고 조금 특이하다고. 왜냐면은 일반적인 중학교는 원래 한 10월 초쯤에 10월 초에 중간고사를 보죠. 그리고 언제? 12월 중순에 기말고사를 봅니다. 여기에 중간고사 보고요. 여기에 기말고사를 보죠.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왜요? 10월 초, 9월 말에 시험 보는 건 동일합니다. 중간고사를 봐요. 그런데 일반적인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 9월 말에 중간고사를 보고요. 11월 중순에서 말, 수능 전후가 되겠죠. 수능 전후에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시험 끝나고 10월 초 끝나고 막 이거를 이렇게 하면 10월 중순 되죠. 10월 중순 되고 거의 한 5주에서 6주, 거의 한 달 조금 더 되는 시간 안에 기말고사를 치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의 학습적인 자세를 조금 좀 다르게, 여태까지와는 좀 다르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학교별 시험 범위가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뒤에 가서 단원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이 3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엔 크게 세 가지의 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삼각비, 그리고 원, 통계에 관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공부를 한다면 충분해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합니다. 전 범위를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학교죠. 인원수가 많습니다. 한 반에 뭐 10명 이렇게가 아니라 한 반에 30명씩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 비해서는 아니면 인강에 비해서는 진도가 느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이 너무나도 작죠.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개학하고 나서 시작을 봤을 때 2달 하고 중간고사, 2달 하고 기말고사인데 지금 여기에 간격이 6주라는 기간으로 짧아진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했던 학교에서 여태까지 진도를 나갔던 거랑 다르게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요. 시험 범위를요 왔다 갔다 봐요. 1단원 그리고 3단원 중간고사, 2단원을 기말고사, 아니면은 1단원, 2단원의 절반 중간고사, 2단원 뒷부분과 3단원 기말고사, 아니면은 그냥 2, 3단원 넘어가시는 학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다르고 지금 여러분들은 계약을 했을 거잖아. 유형편 아니면 방학 때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하면 되는데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이 유형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학교 진도에 초점을 맞춰서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간혹 가다가 너무 성실하게 1단원, 2단원, 3단원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연계성 없습니다. 뭐 1, 2단원 정도는 연계성이 조금 들어갈 수는 있는데 뭐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연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학교에 맞추셔야 됩니다. 단원 공부를 할 때. 자, 두 번째예요. 자, 이 학습적으로요.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요렇게 요 두 가지는 같은 내용이야. 특히나 이 비평준화 학교, 지금 평준화에 다니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평준화에 다니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비평준화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야. 평준화 친구들은 뭐 한 기로도 끌리셔도 되는데 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때 뭐 특목고 말고 뭐 외고, 과학고, 영재고 이런 특수한 목적의 고등학교 말고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요즘에 특성화고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특수한 고등학교 말고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냥 지원해서요. 랜덤 추천해서 갑니다. 1지망, 2지망, 3지망 써가지고 그렇죠. 그런 학교들이 대다수인데 비평준화 지역이 있어요. 비평준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중학교 내신으로요. 일반 고등학교인데도 일반 고등학교의 합격, 불합격이 단락이 결정이 됩니다. 아마 중학교 내신이 엄청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데 이 3학년 2학기에 그 내신이 안 들어가요. 기말고사 특히 공부 안 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이미 내신 끝났잖아요. 공부 안 해요. 와 미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부는 띄엄띄엄 공부하면요. 뭐라고 할까?
기세라고 해야 되나? 이 공부하는 기세, 학습적인 기세가요, 확 떨어져요. 그 기세, 그 기운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진짜 공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 망가지면 걔 고치는 거 어려워.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낫지. 여러분 망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있어요. 와, 나 진짜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하잖아요. 고등학생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진학, 특히나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진학에 관해 뭐 진짜 깊게 상담을 합니다. 고등학교에 관해서. 왜냐면 사실 대학교 갈 때 상담도 많이 하는데 대학교 진학에 관해서 그때는 어머님들이 이미 해탈을 해요. 어느 정도 이미 성적이 다 나와 있고, 아, 이거 뭐 역전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는 이 고등학교 선택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수시, 정시 들어보셨죠? 학교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그렇죠? 뭐 정시는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선택도 중요하지. 선생님, 고등학교가요, 학습적으로 분위기가 흐린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대학교 못 간대요. 정시 성적이 안 나온대요. 수시 원서 잘 안 써준대요.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반대로, 너무나도 학습적으로 진짜 좀 어떻게 보면 학교열이 높아서 학생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와, 영어 시험 봤는데 전교에서 50%가 영어 1, 2등급이야. 모의고사가. 그런 애들이랑 내신 경쟁하다 보면은 수시로 대학 진학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막 고민이 된다고.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해서, 막상 고등학교 진학해서 대학 갈 때는 이미 고3 됐을 때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고민이 되지 않아, 학부모님들은. 어차피 애가 공부한 성적으로 진학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성적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중학교는 이 선택이 어느 정도 좌지우지가 되겠죠. 내가 이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내신 점수를 땄어. 반대로 내가 이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정시 준비가 잘 돼서 정시로 대학교를 갔어. 수시는 어느 정도 안 나왔지만 정시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어. 고등학교가 많은 영향을 여러분들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엄마, 나 진짜로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할 거라서 겨울방학 때까지만 마지막으로 놀게. 와, 미치겠어요. 여러분 제발요, 제발요. 영원히 놀아요, 영원히. 내가 여러분들 아까 말했다시피 기말고사가 11월 말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3달이에요, 3달. 이 3달 동안 진짜 막 독서실 끊고 공부하라는 거 아니야. 당연히 독서실 끊고 막 인강 듣고 막 열심히 하는 거 가장 베스트죠.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하세요. 학원을 다녔던 분들은 그냥 학원 다니시고요. 인강을 들었던 분들은 인강 들으세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공부 그대로 가라는 거야. 다만 시험 기간이라는 게 없어졌잖아. 3달 동안 시험 기간 없는 상태로 공부하면 좀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 기간 한 달 전부터는 많이 힘들잖아요, 중학교 친구들도. 그쵸? 독서실 다니고 막 학원에서 막 시험 대비다 뭐다 했고 막 공부 열심히 해요. 시험 대비처럼 공부 안 한 상태로 그렇게 쉬세요. 학원 다니고 인강 듣고 뭐 학교 수업 열심히 따라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은 학교 수업 열심히 따라가시면서 이렇게 가지. 엄마, 나 중학교 3학년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쉴게. 나 이제 놀게. 모든 학원 다 끊고 모든 인강 다 끊고 아예 공부랑 진짜 벽을 칩니다. 그런 학생들이 언제 오냐면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3월 달에 와요. 진짜 솔직히 그때 오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어머님, 중간고사 성적 안 나와요. 기말고사 성적 안 나옵니다. 진짜 애가 열심히 하면요,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성적 나올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니? 야, 남들은 12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 거를 반복하면요, 못해도 2번은 봐요. 1학년 1학기 걸 2번은 보고 3월달 들어가면 3번째야.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선생님, 저요 중학교 2학년 때요 학원에서요 인강으로요 선행학습 했어요. 그거 도움 안 됩니다. 뭐 진짜 0%에 가깝게 도움 안 된다는 건 아니고 100%라고 하면요, 그 선행하면 한 5%? 5% 정도 도움돼요. 그거보다 12월부터 2월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돼. 그게 100%의 도움이라고는 안 할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행이고 아직 학교를 안 들어갔다 보니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30에서 40 정도의 도움은 된다고요. 나머지 60을 애들은 3월 때부터 채우는데 여러분들은 나머지 95%를 채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성적 안 나오죠. 진짜 이 시험이라는 게 진짜 냉정하면 냉정한데요, 너무나도 정확해요. 공부한 만큼 성적 나오는 거거든.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놀고요, 어떤 성적을 바랍니까? 미안해요, 내가 OT인데 잔소리를 너무 하네. 큰일 났네. 이거 강의 수강 신청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적인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하라는 건 아니니까
학습의 끈을, 공부의 끈을 놓지 말아라. 끝까지 붙잡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잔소리를 했네. 자, 미안해. 이거 스킵. 이거 빼. 스킵. 미안해. 스킵하고요. 자, 단원별 등장하는 공식들이 엄청나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요, 통계 파트, 당연히 공식 등장하고요. 도형 파트이기 때문에 공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해요. 진짜로, 뭐, 세보면, 한 공식이 한 30개 정도 나올 수도 있어. 30개 정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공식을 다 암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할게요. 암기하지 마라. 선택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거를 다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 다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하면요, 이제 수학이 영어 단어처럼 변하는 거야. 영어 단어 까보면 못 풀잖아요. 수학이 그렇게 해버린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암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선택적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선택적인 암기.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난 이거 힘드니까 내가 이거 암기 안 할 거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은 선생님이 해줄게요. 그 선택은 선생님이 하니까 내가 외우라는 공식은 필수예요. 선생님이 암기를 진짜 싫어합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요. 맨날 깜빡깜빡해요. 진짜로. 현장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아는데 진짜 깜빡깜빡해. 내가 외우는 공식은요, 필수 공식이에요. 내가 말하는 거는 진짜 선택의 그 기준이 없어. 무조건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수 공식들은 선택적 암기를 한다. 근데 그 선택적 암기는 선생님이 정해줄 거고, 선생님이 말한 거 외적인 공식 암기하셔도 되는데, 내가 외우라는 공식은 필수예요.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공식을 암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얘가 암기감으로 변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잔소리였고요. 잔소리. 요 첫 번째랑 네 번째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개념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내용을 수업을 그런 스타일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이에요. 목차입니다. 목차 한번 해야죠. 그렇죠? 자, 목차고요. 자, 단어는 크게 이 세 가지의 단원이 있습니다. 삼각비, 원의 성질, 통계라는 단원이 있고, 시험 범위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학교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각비, 원의 성질, 통계라고 있는데, 사실 이 고등학교로 가서 중요도로 고등학교 연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는 사실 여러분들은 거의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교 연계의 비율로 본다면 100% 정도가 있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이 통계는 한 5%도 아니야. 그냥 용어 정리 느낌? 그리고 요 정도가 65%. 그리고 이 원이 30%입니다. 요 정도? 자, 원래라면요, 예전 교육과정이었다라면 얘 30%도 안 줬을 거야. 한 20% 정도 줬을 텐데 이게 10% 정도 커졌습니다. 10%보다 더 주자. 얘를 60%, 얘를 35%라고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개편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원의 성질, 이 원주각에 관한 내용들이 은근슬쩍 계속 들어가요. 은근슬쩍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도가 어느 정도는 생겼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삼각비다. 이 삼각비는 대표적으로 그냥 똑같은 단원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나 이 삼각비의 활용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수학 1에서 지금 여기서 배우는 내용을 그대로 추가를 시킬 거예요. 그대로 추가를 시키니까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까먹어도 돼. 그때 가서 공부해도 돼.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공부해도 되는데, 알고 시작하는 거랑 모르고 시작하는 거랑 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삼각비라는 내용에 관해서 얘의 개념을 확장시킨 삼각함수라는 단원이 고등학교 때 등장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이 삼각비에 관한 공부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신 분들은 고등학교 가서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60% 뭐 더 주고 싶기도 해. 얘를 0%로 만들고 싶기도 한데 그래도 용어 자체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깊게 공부를 하셔라. 그렇다고 얘를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통계는 5%니까 포기할게요. 그건 아니죠. 시험은 봐야지 당연히. 시험은 봐야 되고 용어 정리는 하셔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에서요 그대로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용어 자체가 그대로 등장을 해. 뭐 당연히 여기에서 나왔던 걸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5% 정도의 영향은 있다라는 거죠. 얘를 뭐 안 했을 때 확 통과서 조금 힘들 수는 있다. 용어 자체가 낯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비라는 단어는 처음 봤을 때 너무 어렵게 생겼고 와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쉬워요. 처음 한 번 정도 물기만 트면요
많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잡소리가 길었어요. 잡소리란다. 잔소리가 길었죠. 내용 설명보단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무 주위 친구들한테 그리고 내 상황에 현혹되지 마세요. 공부는요, 여러분 한 만큼 나오는 거고 정직한 겁니다. 내 주위 친구들은 경쟁 상대는 아니야. 내가 한 만큼 대학교 진학하는 거고 고등학교 진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학습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대학교를, 직장을, 원하는 직업을 갖게끔 선생님이 도와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더텅 중학수학 띵틀 유형편 3학년 2학기 거를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 강의로 만날게요.